오늘자 뉴스를 보니까 문재인이 그 G11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을 해서 뭐 전화 통화를 미국하고 하고 뭐 그랬다고 그러는데요. 이 문제가 중국 쪽에서는 거기 들어가지 마라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중국을 포위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짓을 중국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한테 미국한테 기대지 말고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측면에서 중국과 가까이 한다. 그러면 남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계산하는 면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중국은 자기네가 굉장히 큰 대국이기 때문에 소국인 한국 너희는 정체성도 없고 문화도 다 말살될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대놓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통령이 정부를 쥐고 있는 대통령이 그 중국에 너무 기댄다는 것은 지금 시점에 전혀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은 한국만의 기술적인 기술적인 발달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 카드가 여러 개가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한테도 필요한 카드이고 중국한테도 물론 필요한 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잘 쓰면 오히려 남북이 자국 중심으로 추진되는 그런 어떤 통일 방안, 뭐 당장 통일이야 되겠습니까? 근데 느슨한 정도의 그런 교류 이런 것을 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민의 건강 아니겠어요? 때문에 지금 그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화생방 무기를 위해서 그 미군 기지를 이용해가지고 균 연구소 그런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현재 당장. 이런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트럼프랑 딜을 할 때 이것은 한국민이 너무 반대를 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지금 할 수 없게 해달라. 그 연구소에서 사고가 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우한 연구소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핵무기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겁니다. 핵무기는 그냥 방어무기지만 화생방 무기는 실수로 빠져나가면 균이라는 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고요.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마루타 실험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그것을 조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회가 좋았을 때 그 G11에 들어가더라도 이 카드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화생방만은 용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가라. 이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 뭡니까 도대체. 특히 박원순 시장이 제가 클럽 같은 것을 오픈해가지고 제2의 코로나 사태를 일으킨 것 그리고 나서 렘데시비를 사라. 그런 미국의 압력이 있었고 렘데시비는 빌 게이츠가 투자한 회사란 말이죠. 그래서 한국은 결국 대만은 그거를 사겠다 그러고 한국도 사는 쪽으로 하겠다. 이런 쪽으로 했다 그러는데 한국은 자국민의 건강만을 위해야 됩니다. 지금 다른 것을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말이죠. 남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도 잘 보세요. 중국이 저렇게 큰 소리 치면서 나오는데 그리고 한국은 자국 문화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려고 그러고 중도의 문화를 갖다가 덮어버리고 레고를 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 하나만 보면 딱 알 수 있잖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대여투쟁을 하고 있는 중인데 말이죠. 도대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강원도 도지사는 차이나타운이나 짓고 뭐 그런 쪽으로 태평양을 지금 오픈해 주려고 그러잖아요. 중국한테. 이런 것도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라는 나라는 자국민과 자국 문화를 중심으로 한 나라잖아요. 그리고 유엔에 가입했으니까 나라로 인정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남쪽을 하는 짓을 보면은요. 대기업 위주로 모든 건 GDP는 상승돼요. 그러는데 그 내부 구조를 보면 엉망이고 특히 그 정신력을 보면은요. 자국 중심의 문화가 거의 없어요. 국뽕은 있습니다. 갑자기 혹 해가지고 뭐 일본을 반대를 하면 막 거기에 몰리고 그런 건 나타나지만 그런다고 하더라도 빈곤층을 구조적으로 해결하지도 않으면서 그 조선족을 그냥 다민족을 다 받아들이고 성소수자도 성소수자 지금 이거 심각합니다. 6월 달에 박원순 시장은 거기 무슨 성소수자 그 페스티벌 같은 것을 하겠다고 그 계획하고 있어요. 6월 달에. 이게 제정신이라고 생각합니까? 게다가 이제 페미니스트들과 지금 정의연과 연관돼 있어요. 여가부에서 그래서 지원하는 것이 그 윤미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얽혀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목적하는 거는 세계 통제화 세력이 추진하는 걸 그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남쪽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국 문화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세계화 문화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산율도 적게 되고 뭐 인구를 줄여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또한 자국민의 건강을 생각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남쪽대로 문제가 심각하고 북쪽은 그나마 못 살고 뭐 그러지만 자국 문화 중심으로 여지껏 지탱을 해왔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남북이 그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뭐 손을 잡을 수 있다 그래봐요. 지금 뭐 북한 토지도 남쪽에 돈이 많으니까 거기 투자를 미리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까지도 생각한다 그러는데 다른 건 몰라도 남쪽에서 이렇게 세계화 세력으로 갈수록 문화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남쪽 문화랑 북쪽 문화가. 근데 이거는 어떻게 그 융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남쪽에서 지금 세계화를 마냥 추진하는 것들 그리고 정의연에서 그 상징을 해가지고 그 공원 비슷한 거를 만들고 그랬던 것 그것이 그 남산 밑에 있던가 그렇잖아요. 그거는 이제 박원순 시장이 그거를 주도를 했겠죠.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 남북이 서로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융합을 할 건가 이거를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이성적이고 냉정한 그런 시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문재인을 지지하는 그 대깨문 세력을 아주 소수예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 미국에서 와서 만약에 지지율 조사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그 지지율 조사가 10%도 안 된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지율 조사 회사를 쥐고 세계화 세력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게다가 선관위원장 또 대법원장 이런 사람들이 다 대깨문 조직인데 한국은 완전히 지금 권위주의적인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뭐 북한처럼 뭐 자국 문화 중심도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큰 문제가 있고요. 지금 흑인 문제를 볼 때 중국에서 얼마 전에 흑인들을 다 내쫓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그 인종차별을 한다 그래서 그게 뉴스거리가 됐었는데 저는 뭐 흑인을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물론 캐나다는 흑인이 적습니다. 토론토는 좀 많고 여기 밴쿠버는 굉장히 적어요. 근데 제가 만나본 흑인도 이 굉장히 세련된 사람으로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문화를 가졌는가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특별히 그 피부색에 대해서 제가 어떤 특정 인종을 싫어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다 하더라도 중국이 왜 흑인들을 아프리카로 돌아가라고 그 정책적으로 했을까요? 실업률이 높은 상태가 되는 건 뻔하고 중국도. 그런데 지금 다민족으로 갈수록 서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문화가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그 도전과 그 반응하는 그 자세 있죠. 그 폭력 시위를 막 할 수 있다든가 이런 쪽으로 하니까 중국에서도 그냥 흑인들은 자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거겠죠. 한국도 그 자국민 중심, 자국문화 중심 왜 이게 나쁘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사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치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세도 지금 그 통합당과 여당 민주당이 별 차이가 없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3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캐나다 같은 데도 당이 뭐 크게는 3개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 그 자유주의자 속에는 그 굉장히 오염된 자유주의자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본다면 잘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그냥 당을 또 하나 크게 세를 규합해가지고 이번에 그래서 부정선거만은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당 그렇게 해서 크게 3쪽으로 나누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당장 부정선거는 재선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거 그대로 뒀다가는 물론 국회에서는 다수가 그 더민주당 출신이 아니겠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 꼼수 전략을 써야 되겠습니까? 지금 통합당도 상당히 그 더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비슷한 걸 내놓는데 그렇다면은 재선거를 해도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현장 수개표를 해야 되겠고 가장 꼼꼼하게 그것을 모니터링한 상태에서 선관위도 관여를 하지 않고 그리고 모니터링 그룹을 늘려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거 개표도 1시간 반 정도면 다 끝나요. 밤샐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요. 안녕히 계세요.